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투세 이때 폐지될 겁니다. 지금은 1080조 잭팟 외국인이 쓸어 담은 이 주식 사야 될 때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최근 진짜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지속적인 실적 시즌과 함께 지금 뉴욕 증시가 정말로 신고가 랠리와 함께 강한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는 또 올랐네라고 하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만 내리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또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증시에서 가장 이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는 이 금투세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도 사실 이거 제가 이 해외에 가 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금투세 내일이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금투세 이거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금투세를 자꾸적으로 이제 유예가 되었던지 폐지가 되었던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증시의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악재가 왜 나오는 것이냐, 이런 금투세 유예가 되었던 폐지가 되었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에도 이게 의도된 이 악재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개인을 신나게 흔들어 제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개인을 흔드는 것을 언제까지 흔들 것이냐, 사실 이게 가장 큰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흔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봤더니 사실 저는 오늘 또 이 뉴스를 보니까 이게 조만간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장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 드디어 뭐 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다고 말고, 우리가 듣기만 해도 과거에 모건셀리 MSCI 지수 마냥 뭔가 세계 국채 지수 뭔가 편입 성공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당장 사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년 11월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서 우리가 뉴스를 더 본다라고 하면은, 자,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성공해서 기대가 큰데 이게 지금 1년가량의 유예 기간에 걸쳐서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내년 11월로 명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지 보면은 이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게 그만큼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도 우리나라, 이게 사실 국채 지수긴 하지만 어쨌든지 이러다 저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방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수 편입 이제는 뭐가 돼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금투세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를 해소시켜 줘야 돼요.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게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그라지고 있다? 어떤 미친놈들이 우리나라 국채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가 돼야 된다? 이 국채지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편입이 성공되었기 때문에 빠르나 늦으나 조만간적으로서 이런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어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당장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써 이제 예상되는 투자 금액만, 투자 자금만 75조 원이란 걸 봤을 때
이것을 금투세 때문에 지금 놓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다? 제발로서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지만 뭐한다. 이 주식시장을 위해서 세계 국채지수 편입도 되었고 이게 이제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제 딱 따라와줘도 전체적 이제 금투세까지 폐지와 함께 증시의 강한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런 상승 흐름 뭐 이게 경기가 되었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금투세 이야기가 반드시 폐지할 얘기가 나오는 만큼 분명히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금투세는 이제 폐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를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무엇을 뭐 이런 뭐 금투세 폐지와 함께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함께 무엇을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여기도 나와 있죠. 국채지수 편입이란 건 너무나 당연하게 채권에 대한 투자를 좀 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보다시피 우리 지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격적 금리 인하기에서는 뭐 해야 된다? 채권 투자의 시기가 왔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채권 투자의 시기 이야기와 함께 월가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이제는 금리 인하와 함께 대체 투자 시장 전망에 대한 이 대체 투자라는 건 나와 있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주식 외에도 채권 이외에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래서 사모펀드 사모대출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 그래서 중립에서 낙관적으로 이런 거 시선을 바꾸면서 대체 투자에 대한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특히나 여기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이 채권에 대한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보다시피 자금난에 대한 뭐 이런 기업들이 늘어난다 해가지고 최근에 뭐 주식보다는 지금 주식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보다도 사모대출 투자 유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대출 투자 뭐 어쨌든 주식보다도 대체 투자 뭐 이런 쪽으로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월가에서 나오는 부분인데도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인물이 또 누구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하워드 마크스라고 해가지고 오크트리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또 처음 듣는 인물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버핏 같은 경우도 뭐합니다. 266조 원 굴리는 큰손 버핏도 홀린 월가 전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다? 하워드 마크스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월가의 버핏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마크스 회장이 보내는 메모를 이메일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밝힐 만큼 이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시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합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은 뭘 이야기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채권에 대한 부분 특히나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미 대선 이후에는 채권 저가 매수로서의 이런 기회를 오히려 잡아봐라는 이런 증권가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미 국채, 미 채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미 채권만 매수 기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찌됐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기와 함께 채권에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합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이 역시도 한국물 채권에도 지금 수급이 몰리는 만큼 한국 역시도 채권에 대한 부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1080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채권형 펀드만 본다 하더라도 15조 원에 대한 뭉칫돈이 이제 몰릴 만큼 3분기만 본다 하더라도 1080조에 달하는 이 성장세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뭐가 된다. 꾸준한 이 한국 역시도 이 성장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라는 게 좋아요? 채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늘 말했지만 채권을 투자할 줄 모르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거의 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채권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살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채권에 대한 시장 성장과 결국에 채권 가격 상승이겠죠. 채권 가격을 상승이 할 거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채권에 투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채권에 대한 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뭐다?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입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한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럼 채권 금리가 인하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반대로 또 이게 또 어디로 연관이 되느냐?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채권 금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를수록 부동산 가격은 빠지게 되고요. 채권 금리가 빠질수록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그럼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반사익을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제되겠다시피 리츠입니다. 리츠. 그래서 지금 저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리츠를 보는 게 좋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예제되겠지만 이런 채권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 이것도 있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최근에도 외국인이 뭐 한다 했습니까? 배당주를 쓸어 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배당주에 있어서 뭐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 투자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요. 이 부동산 수익을 가지고서 배당을 나누는 게 리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고배당주라든지 리츠를 꼭 사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은 업종은 저는 리츠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가 정말 폐지가 되었을 때 이게 아까 했다시피 채권에 대한 이런 부분, 지수에 대한 편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채권 금리 인하까지, 채권 가격 상승까지 생각했을 때는 리츠주도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런 모멘텀과 엮여주면서 함께 올라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